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고스톱을 치는 것이 치매 예방이 될까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 1에서 6%가 치매 환자라고 그래요. 70대는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5세 이상은 2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고 할 만큼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기 때문이지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 급증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것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기관에서는 고스톱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고스톱을 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스톱 치는 것의 역기능도 부정적 기능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고스톱을 친다면 좋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돈을 걸고 내기 고스톱을 칠 경우에는 즐기는 수준을 넘어 긴장을 너무 고조시켜서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어느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들이 고스톱을 쳐 돈을 잃으니까 다른 할머니를 농약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무서운 사건이죠. 이 사건을 보면 고스톱 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고스톱 치는 것이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오히려 우리 뇌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트레스가 우리 뇌를 어떻게 얼마나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 뇌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특히 강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은 우리 뇌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이 해마라는 부분입니다. 참 이 해마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아들이면은 우리 뇌에 해마라는 부분에 이 그림에서 이 파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졸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코르티졸 호르몬이 해마를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해마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런 곳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은, 어떤 자극이나 정보가 들어오면은 정보가 우리 뇌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집으로 말하자면 대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문이 망가지면은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외부 정보가 해마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기능이 떨어졌을 경우에
뇌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해마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외부 정보가 우리 뇌로 들어가는 입구이면서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 단기간 동안 여기에 저장을 했다가 우리가 밤에 잠을 자잖아요. 깊은 잠을 잘 때 이 위에 대뇌 피질 쪽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장기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마가 고장이 나면은 정보가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단기 기억을 저장을 못해요. 치매 환자의 경우 이 해마가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정보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자, 딸하고 엄마가 병원에 갈 때 엄마가 아가야 지금 어디 가지? 병원에 가요. 좀 한 5분만 지나면 또 아가야 지금 어디 가지? 병원에 가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병원에 간다는 이 정보가 해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해마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코르티졸 호르몬이 해마를 공격해 가지고 해마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뇌에서 유일하게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경세포가 생성이 되면서 여기에 생성된 그 신경세포가 각 뇌 영역으로 이동해 가지고 기능을 하는데 여기에서 신경세포가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해마가 고장이 나면은 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 치상이라는 부분에서 신경세포를 생성하는데 생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결국은 뇌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가지고 치매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 고스톱을 치는 과정에서 강한 스트레스가 유발된다면 치지 않는 편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라면 인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 발달이나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고스톱을 치기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인지 활동, 정신적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적극적인 인지 활동이란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만나 토론을 한다거나 외국어를 배운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또 특히 새로운 경험, 낯선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인지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똑같은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은 그걸 자극으로 인식을 안 해버려요. 되도록이면은 낯선 자극, 새로운 자극을 많이 해줄 때 뇌가 훨씬 활성화되고 뇌 기능도 향상됩니다. 그래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뇌 발달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은 그것이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야기시켜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뇌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뇌 발달에 좋습니다. 뇌 발달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이걸 줄 수가 있어요. 특히 인지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창작 활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좋아요. 이게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멍하니 앉아 있는 것보다는 텔레비 보는 것이 낫다고 그래요.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는 라디오를 듣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래요.
라디오를 들으면은 우리가 머리로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좋다고 합니다. 라디오를 듣는 것보다는 신문을 읽는 것이 더 좋고, 신문을 읽는 것보다는 책을 읽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은 쓰는 것이라고 그래요. 쓰는 것.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이 뇌 발달, 특히 인지 활동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인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치매가 나타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줘요. 그리고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지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면은, 앞에서 얘기한 이러한 인지 활동을 많이 하면은 설령 우리 뇌에 말이죠,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우리 뇌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치매 증상이 아주 늦게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참 놀랍죠? 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버드 대학에 로버트 커즈먼이라는 유명한 해부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치매에 걸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뇌를 약 100명 정도를 해부를 했다고 그래요. 해부를 해보니까 뇌에 말이죠,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여 있는데, 똑같이 말이죠, 똑같은 양의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여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치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치매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렇죠? 똑같은 양의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여 있다면 똑같이 치매 현상이 나타나야 할 텐데 어떤 사람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안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느냐? 인지적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어도 치매 현상이 아주 늦게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의 켄터키 대학의 데이비드 스노든 박사라는 분이 수녀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수녀원에 있는 수녀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장수하면서도 치매에 안 걸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스노든 박사가 수녀 678명의 뇌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수녀들은 책을 끊임없이 보면서 서로 토론하고 또 책을 쓰기도 하고 하는 인지적, 정신적 활동을 참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매 환자가 거의 안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베르나테드라는 이 수녀의 경우는 죽은 후에 뇌를 해부해 보니까 알츠하이머 증세가 가장 심각한 6단계에 이를 정도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많이 쌓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치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런던에서 은퇴한 어느 교수 경우도 인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많이 했는데, 이 사람도 죽은 후에 뇌를 해부해 보니까 앞 수녀와 같이 베타 아밀로이드 독성 단백질이 많이 쌓여 있는데도 치매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평소에 적극적인 정신활동, 인지활동을 많이 해놓으면 유사시에 치매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치매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뇌의 현상으로는 치매가 분명히 일어나야 할 텐데도 치매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뇌과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지적 비축분이라고 합니다. 인지적 비축분 또는 뇌의 예비력을 켜놓았다. 뇌의 예비력을 키워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사시에 바로 이러한 인지 활동이 치매 활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스톱 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인지적 활동에 도움이 되지만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인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고스톱을 치는 것보다는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이 치매 활동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생각하는 뇌보다 운동하는 뇌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뇌보다 운동하는 뇌가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으로 고스톱을 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